지난 1부에서는 저 궁금이가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 내내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스타틴이 어떤 점에서 이로울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아직 내내 선생님이 말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 중 하나밖에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다음 내용이 더 궁금해졌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내내 선생님의 의학 이야기 2부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내내 의사의 의학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선생님. 이 정도로 많은 의학 연구들이 모두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면 스타틴이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콜레스테롤이 줄어들수록 뇌졸중이나 심장병이 예방된다는 이야기를 하실 차례인 거죠, 내내 선생님? 물론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가 있겠죠? 물론이죠, 궁금이양. 혈중 콜레스테롤이 감소할수록 실제 뇌혈관과 심장혈관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훨씬 적게 발생한다는 근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그 근거들을 하나씩 소개할게요. 우선 기존에 여러 다른 논문들을 메타 분석한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갑자기 메타 분석이라니 뭔가 말이 좀 어렵죠? 연구 방법 중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메타 분석은 기존의 연구 결과 논문들 중 비슷한 주제를 가진 것들을 출연해서 결과의 방향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을 말합니다. 만약 조사해봤더니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연구 기록들이 다 같은 결론을 말하고 있다면 정말 엄청난 위력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이 논문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의 감소가 어디까지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사람에 대한 위해성이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총 26가지의 기존 연구 논문들의 결과를 분석했어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물론 분석한 논문들의 수량도 많지만 각 연구들에 참가한 대상자들의 숫자를 전부 더하면 약 17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치라는 거예요. 참고로 현재 2022년 기준 서울 종로구에 살고 있는 총 인구수가 14만 2천 명이니까 종로에 살고 계신 분들을 모두 합친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근거로 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죠. 선생님, 혹시 이게 그 연구의 결과를 나타내주는 표인가요? 뭔가 글씨도 너무 깨알 같고 되게 어려운 영어랑 숫자들로만 되어 있어서 저는 봐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흐잉, 내내쌤이 좀 얼른 알려주세요. 걱정 마세요, 궁금이양. 메타 분석의 결과표는 처음 보면 누구나 많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만 잘 기억한다면 금방 무슨 내용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알기 쉽게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필요한 것들을 설명해 볼게요. 먼저 왼쪽에 여러 가지 영어 단어들로 표현된 것들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하나가 각 논문들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이니셜인 거죠. 마치 예전 미국의 대통령 중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의 경우 JF 케네디라고 우리가 줄여서 불렀던 것처럼 논문들의 각 제목도 너무 부르기엔 기니까 일정한 앞 또는 중간 알파벳을 따서 부르기 쉽게 만든 거예요. 오, 그렇군요. 저는 그냥 이름이 J, F, 케네디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이런 긴 이름을 가진 대통령이셨군요. 재미있는데요, 선생님? 그렇다면 앞선 메타 분석의 논문들도 사실은 엄청 긴 이름을 가진 거겠네요. 그렇죠? 궁금이양 말대로예요. 제가 한번 여기 있는 논문들 중에 딱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주피터 연구라고 불리는 유명한 실험 연구 논문 중 하나인데 원래 논문의 제목은 보시다시피 엄청 길어요. 그렇지만 논문을 하나하나 이런 제목들로 부를 수 없으니까 적당한 알파벳을 따서 이런 식으로 부르기 쉽게 만들어 구분을 하게 한 거죠. 원래 제목은 엄청 길지만 줄여서 주피터 하면 어감도 좋고 뭔가 친숙해 보이죠? 맞아요, 선생님. 주피터 하니까 만화에 나오는 세일러 주피터가 저는 생각나서요.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만화 속 대사가 생각나고 막 그랬어요. 논문 이름도 친숙하고 주피터 하니까 아는 이름이라서 연구 내용은 하나도 모르지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쌤. 그렇죠. 논문 이름을 우리가 다 아는 단어로 맞춰서 줄이니까 한결 편하고 좋아 보이죠.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메타 분석 논문의 주된 내용을 알려주는 표를 살펴볼게요. 어지럽게 여기저기 모르는 내용들이 한가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딱 2가지만 유심히 본다면 이 그림들이 말하려는 내용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먼저 이 마른 목골 모양과 직사각형 모양은 각 논문의 신뢰 구간 정도를 알려주는 표시예요. 여기 CI라고 표시된 부분은 약어인데 Confidence Interval, 즉 신뢰 구간을 말하고요. 신뢰 구간이란 선별된 연구 대상자들이 일정한 평가 방식 안에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계산을 통해 추정을 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단순히 계산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미 역사적으로 수많은 석학들에 의해 밝혀진 신뢰성을 보여주는 최고의 방법인 거죠. 신뢰 구간이라 뭔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수치가 높을수록 좀 더 믿을 만한 연구 결과라는 말이죠, 선생님. 여기 숫자가 95%면 95% 믿을 만하고 99%면 99% 믿을 만하다. 이런 거 아닌가요? 통계적으로 완벽하게 궁금이 양말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쉽게 생각하자면 그 말이 맞아요. 이 논문에서 마른 목골로 제시되어 있는 95% 신뢰 구간의 경우는 여타 많은 연구 논문들에서 사용하는 표준적인 신뢰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99% 신뢰 구간이란 사실상 99%의 확률로 옳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신뢰도가 높을 때 언급할 수 있는 수준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오른쪽 큰 그림의 가장 밑부분을 살펴볼게요. 가운데 1을 기준으로 좌측으로 갈수록 수치가 조금씩 작아지고 우측으로 갈수록 수치가 조금씩 커지는 것이 보이죠? 이것은 연구 분석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상대 위험도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현한 거예요. 이 메타 분석 연구 결과에서 의도하는 것은 스타틴을 사용하여 더 많이 LDL 콜레스테롤을 줄인 환자 그룹이 그렇지 않은 환자 그룹보다 심내혈관 질환 위험성이 적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반대로 많이 나타나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인데요. 분석하고자 하는 바를 고려한다면 상대 위험도가 낮다면 스타틴을 사용할수록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적어지니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상대 위험도가 높다면 위험해진다라고 판단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표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2가지인 신뢰 구간과 상대 위험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다시 그림을 자세히 보도록 하죠. 보시면 일부 95% 신뢰 구간을 보이는 논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99%의 신뢰 구간을 보이는 높은 신뢰도를 가진 연구 결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 위험도를 따져보았을 때 거의 모든 경우에서 스타틴을 사용한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방향으로 쏠려 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논문을 26개의 서로 다른 많은 논문들을 분석해서 아주 명확하게 스타틴의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 및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를 입증한 메타 분석 연구 논문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무려 17만 명의 연구 대상자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말이죠. 와, 중간에 신뢰 구간? 상대 위험도?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서요, 쌤. 꼬박꼬박 졸면서 들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알기 쉽게 딱 정리를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최고예요. 우리 네네 선생님은. 이왕이면 졸지 말고 잘 들어줬으면 좋겠지만 사실 내용이 많이 어렵긴 하니까 딱 요 결론만 기억하고 있어도 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럼 다음 근거 논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논문이요?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가요, 선생님?
메타 분석한 논문을 봤으니 26개의 근거를 확인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이제 그만 다음 차례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궁금이양. 그렇지 않아요. 이 내용과 관련된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 논문이 있거든요. 자자자, 아직 지친 건 아니죠? 얼른 넘어가 보죠. 갑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렛츠고! 살려줘. 네네, 의사. 자, 이번에는 앞서 소개한 NEJM 저널의 논문 중 하나네요. 이 논문은 조금 색다른 점이 있는데요. 혈중 LDL 콜레스테롤의 감소와 관련된 다른 시각을 보여준 논문이죠. 진료실에서 이상지질혈증의 치료를 하게 되면 약을 쓰더라도 어떤 환자들은 생활습관 교정이 완벽하지 않아 LDL 콜레스테롤이 덜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와는 반대로 철저한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하면서 약을 복용해서 의사가 원하는 목표 혹은 그 이상으로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이 논문에서는 뇌경색을 앓았던 과거력이 있는 매우 위험한 고위험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상지질혈증 치료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조사했어요. 주목할 만한 점은 연구 대상자들이 프랑스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각 환자들은 이상지질혈증 진료 지침에 따라 적절한 약을 복용한 후 일정 기간 후에 검사를 받아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했고요. 연구자들이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뇌 심혈관 재발 위험도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보았죠. 8년간에 걸친 연구 결과는 꽤 놀라운 차이를 보여줬어요. LDL 콜레스테롤을 70 이하로 유지한 환자들의 경우 90에서 110 사이로 유지한 환자들보다 연구 기간 동안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 및 위험률에서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죠. 이에 따라 혈관과 관련된 질환을 이미 알았던 환자들도 LDL 콜레스테롤이 더욱 더 낮아질수록 질환 발생의 예방 효과가 더욱 좋아진다는 점이 밝혀진 셈이에요. 오, 그렇군요. 질환이 있었던 환자분들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낮출수록 병의 재발을 막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도 LDL 콜레스테롤을 가능한 많이 낮춘다면 병의 발생을 훨씬 잘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그럼요, 물론이죠. 궁금이 양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 논문의 결과를 통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이면 줄일수록 심내혈관 질환을 더 잘 막을 수 있다는 근거를 확인한 셈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근거도 앞선 논문들을 통해 입증을 끝냈네요. 사실 좀 더 많은 연구 결과를 제시할 논문들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궁금이. 이제 세 번째 근거를 확인해 보도록 해요. 이번에는 실제 환자의 사망을 막아준다는 근거가 필요하니까 연구 결과를 판단하는 초점을 연구 대상자의 사망 발생률 혹은 생존율에 맞추고 살펴봐야겠어요. 자, 이번에도 메타 분석 논문을 하나 소개해 볼까요? 역시 란셋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피인용 지수가 높은 논문지에 실린 분석 연구 결과예요. 총 9만 56명의 연구 대상자를 포함한 14개의 임상연구 논문을 가지고 조사를 한 내용이죠. 아까 피인용 지수는 10점만 넘으면 전 세계적인 논문이라고 하셔놓고는 직접 소개하시는 논문지들은 하나같이 100점, 200점짜리 뿐이시네요. 엄청난데요? 그만큼 세계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이상 지질혈증과 스타틴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말이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세계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논문지에 스타틴의 효과를 다룬 논문들이 이렇게나 많이 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궁금이 양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세계적인 논문지에 스타틴의 내용이 자주 많이 실린다는 것은 그만큼 의사와 의학 연구가들이 스타틴의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의학에 적용될 가능성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환자분들도
이런 최신 의학을 잘 알아두면 올바른 건강을 지키는 데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해요. 그러면 논문의 세부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 논문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메타 분석 논문처럼 서로 다른 여러 논문들을 근거로 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주제의 방향성을 조사했어요. 관심 주제는 역시 스타틴의 사용이 최종적으로 환자의 사망률 감소에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분석의 결과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표의 내용이 많아 화면이 꽉 차는군요. 상당히 빽빽하고 어려운 글자들이 많은데 제가 설명하면서 쉬운 말들로 대체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앞서 설명드렸던 메타 분석을 보는 방법대로 생각하시면 충분해요. 아까 그림의 왼쪽을 향해 있을수록 스타틴을 사용하면 환자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방향이 왼쪽을 향해 있을수록 스타틴 사용 시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표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 스타틴을 복용할수록 질병과 사망률까지 동시에 모두 감소한다는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왼쪽 위의 내용은 심장혈관 질환과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 그리고 다른 혈관 질환들로 인한 사망률에 대한 내용이에요. 언뜻 봐도 스타틴을 복용하는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혈관 관련 질환과 관련된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왼쪽 맨 아래와 오른쪽 위편의 자료들이에요. 왼쪽의 자료는 어떠한 이유로든 연구 대상자들의 사망률이 스타틴을 복용한 환자군에서 그렇지 않은 환자군보다 감소한다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측 위의 내용은 심혈관 질환 중에서도 특히 사람에게 치명적인 급사를 불러일으키는 심근경색의 발생률과 사망률에 대해서 나타냈는데 역시 스타틴 복용을 할수록 위험의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러면 이 메타 분석 논문이란 것으로 스타틴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거기다가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을 예방해서 사망까지 방지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네요.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논문지에도 실리고 다른 연구들을 한데 모아 분석한 내용이긴 하지만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실한 결과를 보였으니까 스타틴이 명실상부 이상 지질혈증을 치료하고 사람을 살리는 약인 게 분명하군요. 궁금이 양의 말이 맞아요. 그야말로 스타틴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병의 발생을 막으니까 사람을 살리는 약이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꼭 메타 분석이 아니더라도 이웃나라 일본이 2011년에 진행했던 스타틴 연구에서도 스타틴의 사망과 관련된 효과가 나타나 있어요. 이 연구는 이미 한 차례 심장혈관 병을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2004년에서 2007년까지 도쿄 대학병원에 방문한 환자들 중 연구 기준에 맞는 사람을 추려 총 789명을 분석했습니다. 그중 심각하게 콜레스테롤이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스타틴을 병의 예방 목적으로 처방, 복용하게 한 환자는 351명이었어요. 2년간의 연구 기간을 끝내고 그동안의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놀랍게도 스타틴을 복용한 환자군에서는 그렇지 못한 환자들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망률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심혈관 질환 치료 지침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치명적인 심장 질환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스타틴을 꼭 복용하게 하고 있어요. 역시 이번 근거도 충분한 자료를 통해 정확한 사실임이 입증되었네요, 선생님. 이렇게나 많고 긍정적인 자료들이 있으니 스타틴은 정말 중요한 약이란 게 분명해 보여요.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나 이미 심뇌혈관 병이 생겨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은 꼭 먹어야 할 약이다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상 지질혈증에 좋은 스타틴이라는 약을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처방하시게끔 권장한다는 근거들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네쌤 같은 의사 선생님들은 어떤 권장 사항을 보고 약을 주시는지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세요. 자, 2부에서는 스타틴을 복용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집중해서 설명드렸어요.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에 혈중 콜레스테롤이 붙어서 발생한 죽상경화증이 걱정되는 환자분이라면 꼭 스타틴을 드셔야 한다는 것, 이제 잘 알게 되셨죠? 다음 3부부터는 실제 의료 환경에서 스타틴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많은 임상 경험을 가진 이상지질혈증 전문의들이 모여 만든 진료 지침, 다른 말로 가이드라인이란 것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이상지질혈증이나 심뇌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분에게 스타틴을 어떤 방식으로 처방하는 걸까요? 물어볼수록 점점 더 궁금해져서 못 견디겠다는 우리 궁금이와 함께 곧 3부에서 만나요. 안녕!